십성에 따른 절의 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주에 십성이 있잖아요. 뭐 비견도 있을 수 있고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절로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를 딱 보면은요, 여기에는 양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목욕이라고 적혀 있고, 또 여기도 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4개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일단은 십성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십성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은 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성운은 절로 들어왔습니다. 인성운은 목욕으로 들어왔고, 또 관성운이 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관성운은 절로 들어왔으니까 절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관성운이 절로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앞으로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 십성에 따라서 12운성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묘와 신론에 따라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남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부인궁이잖아요. 이게 자식궁이고, 이게 어머니궁이고요. 이게 이제 조부모궁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궁이 지금 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십성이 있잖아요. 십성에 절이 들어왔을 때, 이때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사주에 비겁운이 있는데 이게 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및 친구가 영약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독불장군 기질이 있어요. 식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식상인데 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식을 나타내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는데 뭐 고생한다든가, 뭐 유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애가 잘 안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이라는 것이 그 아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장모님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가와 아내에게 무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운을 나타내니까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표현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성운에 이 절이 들어있다.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인을 나타내니까 부부관계가 어렵고 재물복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부친 음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관성운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겐 자식을 나타내니까 자식운이 없다. 여자에게는 남편운이 없다. 그리고 절의 운이 들어오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다. 왜냐하면 관성운인데, 관성운이 절로 들어왔다는 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직장운이 깨진다고 봐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이게 절로 들어왔으면 어머니 덕이 적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도 학난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학문적인 성취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위의 사항은 모두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장래에는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의 작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좋아요. 여자가 이제 일지에 절을 깔고 있는데 관성운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이 어떤가, 그리고 부부간의 궁합은 어떤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절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55세고 남성이에요. 이분이 계묘년 경신월 갑신일 을해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미대에서 조각을 전공했고요. 불교 조각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황토방을 이제 보수해서 집 짓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황토방으로 흙으로 만든 집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분이 갑신일주죠. 신금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이 일지와 월지에 두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배우자궁에 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이 한 개, 두 개, 세 개, 월지 포함해서 세 개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또 갑경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뭐예요?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관이 많다는 것은 직장 이동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사론잡으로 직장의 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화기운이 없죠. 화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식신상간운 하나도 없으면서 관성운이 강해요. 그래서 이 관성운을 제어해 주는 게 화기운이죠. 그런데 자신을 제어하는 자신을 극하는 화기운이 없으니까 이 관살이 살판 난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나를 극합니다. 금금목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그래서 칠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일간을 이 경금이 극하고 있잖아요. 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이 51세서부터 60세까지 갑인대운이거든요. 그러면 갑인대운이 그 인신충으로 일지가 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깨지는 그런 대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부인하고 이혼을 할까 고민 중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일단 60대부터는 개축대운이거든요. 지금 55세인데. 그러면 이 개축이라는 대운을 보면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이 개축대운이. 그리고 1년운을 한번 보세요. 1년운이 내년부터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단은 내년운이나 훈년운이나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절이라는 것은 현재에는 부정적이나 그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세라는 나이에 섣부르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것이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분이 이제 조각도 전공한 분이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인데요. 올해 60세가 된 여성입니다. 무술년 신유월 경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경력 많은 간호사로 월급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60세인데 계속 간호사로 일하셨으면 경력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분이 주식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나 욕심을 내다가 현재는 큰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 보면 망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주가 경인일주예요. 경인일주고 임목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운에 해당하는 게 뭐죠? 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재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절에 해당이 되니까 무슨 주식 투자를 이제 가감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 또 약점이 뭐예요? 수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 있잖아요. 식상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재성운하고. 그런데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수기운이 안 들어와요. 이것은 이분에게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일주에서 임목이 배우자궁인데 이것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성운은 또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운이 뭘 극하죠?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상운이 그 힘을 못 쓰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돈 벌었으나 욕심을 내다가 현재는 큰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일 처리를 자기 맘대로 해서 그 남편이 잦은 싸움 끝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주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라는 건 경금을 녹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 일간 입장에서 보면 이 정화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죠? 시주에 있죠. 시주에 있으면 이 연월일시가 있을 때 시가 뭐예요? 자식궁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남편이 자식궁에 있으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받들어 보시는 게 아니라 애들 취급하죠.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이제 일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처리를 자기 맘대로 함. 정관이,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처리를 자기 맘대로 해서 정관이 시주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잦은 싸움 끝에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자가 가출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남자가 가출을 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말이 없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식상운이 없으니까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앞으로 그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 투자는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에 목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 주식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은 도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요 사주로 해석이 안 돼요. 사주와 관계없이 미래가 암울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졌다. 그러면 되게 깝깝하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막 그 도박하는 데 가서 다 날리고 온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주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그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그 도박을 고치기 전에는요 사주 해석도 의미가 없고 그 사람한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럼 지나간 일을 반성을 하고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끊었느냐?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주식하다가 지금 빚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한 사주 분석과는 관계없이 이분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반성을 하고 주식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지금 60이라는 나이지만 이 61세 갑인대운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지금 목기운 자체에는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진년 경호월 신묘일 경인시에 태어나셨습니다. 현재 54세고요.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비경업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하고, 그리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은 더 강하죠. 지금 지지가 임목, 묘목, 진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묘진 방합이 되면서 진토까지 목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2세 을묘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후유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2세면 을미년이잖아요. 갑자대운의 을미년인데요. 이 을미년을 보시면 천간에는 목기운이고 지지에도 미토가 들어가면서 해묘미 반합이 되죠. 해묘미 반합이 되면서 이것도 목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오장육부에서 간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그 신경계 질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걸 나타내죠. 그래서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간하고 신경계 질환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개업을 고민 중인데요. 이분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은 또 혼자 살고 재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올해가 정유년인데 올해운은 안 좋죠. 지지가 묘유충으로 이렇게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묘술 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을 하고요. 이 화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주인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움직여야겠지만 내년에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재성운이 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이 지금 이 52세 갑자대운이 물론 여기 간목이 들어와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이 자수 자체가 이 사주에는 없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52세 갑자대운서부터 보면은요, 식신상간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62세 계해대운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것은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지금 재성운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재성운에 절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은 이것이 현재에는 부정적이더라도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운도 용신운으로 앞으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이분이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재물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식당 개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식당을 개업을 하면 이분이 주방에서 직접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 식상운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식상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업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주 강의의 강점이 뭐냐면 예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주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제를 같이 공부해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57세고요. 올해 57세고 신축년 경자월 신묘일 갑오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한 싱글녀고 젊은 시절 좋은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때 만나갖고 연애도 길게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남자가 마마보이였고 나중에는 바람도 피고 그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요,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 이런 식으로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의 도화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급한 이혼으로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요. 이혼 같은 거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 알바 등으로 돈을 벌었지만 투자 실패로 현재 빈털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남 일녀지만 자녀는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일단 이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요. 이 묘목에 해당하는 재성운이 절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1년 운이 정유년이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재성운에 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절을 깔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재물운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을 할 때에도 너무 성급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지가 이제 이게 배우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을 깔고 있으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도 일남일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봤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했다. 그리고 보험 알바 등으로, 보험 알바 같은 걸 하니까 여자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다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운에 절을 깔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재물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묘년 무인월 을류일 신사시에 태어나셨고요. 올해 43살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부모의 재산이 상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본인 재산은 없고 부모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현재 있던 재산 다 날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보험 영업 같은 걸 하는데 수입이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고에다가 남편 성격도 안 맞아서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하고요.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 일단 비견겁지운 강하죠. 목기운이 4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관성운이 2개가 있는데요. 이쪽은 을신충, 이쪽은 인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운이 안 좋은 사주죠. 여자인데 남자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간인 을목이 이렇게 금기운에 의해서 충을 받잖아요.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진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운도 안 좋으면서 거기에다 비견겁지까지 강하니까 더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인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머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을류일주고 이제 유금을 일지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성운이니까 남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운에 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사리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1년운도 그렇고 1년운도 앞으로 비교적 괜찮고요. 그리고 대운도 49세 개미대운, 그러니까 50대에 해당이 되죠. 이 50대 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12운성 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제를 많이 들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12개의 12운성을 하나하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앞으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12운성의 내용을 적용을 하면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